안녕하세요. 대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나패스고요. 아나패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패스에 대한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이 매출 유형 제품에 LCD형 티콘과 OLED형 티콘 테드가 있죠. 그러면 이 티콘이 어떤 거냐면 이 티콘은 타이밍 컨트롤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되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티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나 DDI에 전송 전달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하고 이제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DDI라는 건 어떤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이제 화소를 조절해서 색상을 나타내도록 해주는 제품인 거죠. 결국에 종합을 하자면 이 티콘이 LCD 모니터나 TV와 같은 중대형 패널에 탑재되어서 이 DDI에 전송 전달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하고 화질을 개선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티콘 같은 경우는 LCD나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OLED에 대한 티콘도 LCD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나패스의 매출 비율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LCD형 티콘에 대한 매출 비율이 굉장히 작죠. OLED형 티콘 테드가 77%에 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나패스가 원래 이제 LCD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게 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 아나패스가 LCD용 티콘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2017년도쯤에는 이 LCD형 티콘 매출 비율이 80%까지 육박을 했었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에 대한 사업을 완전하게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력 고객사였던 삼성 디스플레이 LCD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돼서 LCD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사업을 접다 보니까 아나패스가 재빠르게 OLED용 T콘으로 사업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중형과 이어 소형을 확장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OLED용 T콘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OLED용 T콘을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국에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결국 이렇게 실적을 좋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재빠르게 LCD에 대한 사업을 철수를 하고 OLED에 대한 시장을 키우게 되면서 애플의 OLED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거의 70%가 육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 OLED 아이패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갤럭시 S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핸드폰과 태블릿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갤럭시 S24에 대한 판매량이 전작인 23을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예상 판매량이 이제 24년도에는 3,600만 대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어지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티콘을 공급하고 있는 아나패스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생각보다 조금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24년도에는 조금 기대할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패스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나패스 올해 실적 열쇠는 스마트폰 OLED 테드 시장 점유율 확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디스플레이 타이밍 컨트롤러 업체 아나패스 올해 실적 열쇠 키는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OLED용 테드 시장 내 점유율 확대가 될 것이다. 아나패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IT 제품 OLED용 티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테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3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나패스의 이제 최종 목표는 스마트폰용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OLED용 테드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또 중저가 스마트폰 OLED 중심으로 테드 점유율을 늘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이 티콘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테드 부분에서는 티콘보다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드에 대한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키우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패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페스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이 주봉상에서 이제 매물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7,000원 부근과 22,400원 부근이었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이 있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서 돌파를 시도하나 했지만은 결국에 깨지 못하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평선들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주봉에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단기 이평선 상승하고 있고 60평선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28,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25,000원 부근과 24,000원 부근에서 잘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이제 완만해지고 있던 60평선이 상승하게 되면서 60평선과 120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힘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된다면 얘가 하락을 하다가 막 폭발적으로 3만 원까지는 못 치고 올라오더라도 이런 24,000원 부근과 23,000원 부근에서는 반등 정도의 상승분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23,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22,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아나페스가 조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진 않았지만은 고점 부근을 뚫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통해서 상승을 받기보다는 약간 조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분을 먹는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하락 시나리오는 23,000원 부근과 22,000원 부근을 최종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아나페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현재 24년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 대한 디스플레이 상황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기대감이 실제로 일어날지 말지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아나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